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사탐론입니다. 한국 대입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오늘 저와 함께 완벽하게 파헤쳐 보시죠. 아니, 이과생이 과학을 벌인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런데요, 지금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볼까요? 네, 이게 바로 사탐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과 학생들이 수능에서 과학 탐구, 즉 과탐 대신에 사회 탐구, 사탐을 선택하는 현상인데요. 이게 그냥 과목 바꾸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입시라는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말 머리 쓴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이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5가지만 짚어보면 됩니다. 과학에서 왜 탈출하는지, 수시와 정시의 셈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산점이라는 함정, 마지막으로 메디컬 계열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여러분이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과학으로부터의 대탈출입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떠나고 있는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보시죠. 우와,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24년 수능에선 과탐 2과목 응시자가 21만 명이었는데 2년 뒤에는 11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몇몇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까지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먼저, 시간. 과탐 공부량이 사탐의 2~3배는 되거든요? 그리고 경쟁. 이건 의대 가려는 N수생들이 꽉 잡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죠. 게다가 요즘엔 수시에서 굳이 과탐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늘었고요. 또 사탐은 암기 위주라 점수가 좀 안정적인데 심지어 최근엔 표준 점수까지 높게 나오는 대박이 터지기도 했어요. 이러니 런 할만하죠?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탐구 영역은 신분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해서 과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과목을 선택한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 통계적인 현실을 보고 유불리만 따져서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정말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탐론이 모두에게 통하는 만능 치트키가 절대 아니거든요. 수시를 노리느냐, 정시를 노리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사탐론은 최고의 전략이 될 수도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시랑 정시는요,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수시는 뭐죠? 그렇죠.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 통과가 목표인 거죠. 효율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정시는요? 이건 그냥 총점 전쟁이에요. 단 1점이라도 더 높게 받아서 상대를 눌러야 하는 점수 극대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수시에 집중하고 있다면 사탐론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공부하기 빡센 과탐 버리고 상대적으로 쉬운 사탐으로 최저 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국어, 수학, 영어에 쏟아붓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정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정시에서 사탐론을 생각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바로 우리가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가산점의 함정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이 가산점의 함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과 학과에 이과 공부를 한 학생을 뽑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 오려면 과탐을 봐라고 강제하는 대신 과탐 옹시자에게만 가산점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보통 5% 정도를 줍니다. 에게 5%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게 정시입니다. 여기서 5%는 사실상 사탐 응시자한테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탐 응시자가 100분이 97%를 받았다고 쳐요. 사탐 응시자가 이 학생을 이기려면 3% 가산점만 받아도 거의 100점,
만점을 받아야 겨우 비벼볼 수 있어요. 만약 5% 가산점을 준다? 그럼 그냥 불가능합니다. 사탐 만점을 받아도 과탐 97%를 이길 수가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바로 가산점의 무서움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시에서 사탐 만점 받으면 최상위권 의대는 갈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메디컬 계열 최종 판정입니다. 입시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죠. 바로 의대, 치대, 한의대. 여기에 이 사탐런 전략을 적용했을 때 과연 정시에서 통할지 제가 딱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의대는 아예 과탐을 필수로 지정했거나 못해도 3에서 5%의 가산점을 줍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죠? 이 점수 차이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의대 정시를 노린다면 그냥 과탐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대는 어떨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의대랑 상황이 매우 비슷해요. 정시에서 사탐 성적을 받아주는 대학이 전국에 딱 4곳뿐이고 그마저도 가산점 때문에 사실상 합격이 어렵습니다. 결론은 역시 과탐을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는 좀 특이해요. 어떤 대학들은 아예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따로 뽑기도 하고요. 과탐의 가산점을 아예 안 주는 대학도 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사탐런은 도박이 아니라 아주 영리하고 강력한 전략적 상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걸 알아봤네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나는 과연 런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최종 결정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딱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째, 내 목표가 뭔지 정확히 하세요. 수시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시에서 최고점을 받아야 하는 건지, 메디컬이 유일한 목표인지. 둘째, 내 과탐 성적을 냉정하게 보세요. 계속 1, 2단급이 나온다? 그럼 그냥 과탐하세요. 그게 유리합니다. 근데 4등급 이하다? 그럼 사탐런이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애매한 3등급이 가장 고민이 깊은 지점인데 위험과 기회를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정시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목표 대학의 가산점 정책을 확인하세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넷째, 만약 사탐런을 하기로 했다면 이건 도망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의 재분배예요. 과탐에서 아낀 시간을 국어, 수학, 영어에 쏟아부어서 그 과목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탐런은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더 쉬운 길을 찾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더 똑똑한 길을 찾는 아주 냉철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의 이 선택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런인가? 아니면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쫓기는 도맘인가? 잘 짜인 전략은 여러분을 꿈에 그리던 대학으로 이끌 겁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도망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